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인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의 핵심 재료, 주인공,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넘맥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맥 에센셜 오일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넘맥 에센셜 오일의 향기는 다른 에센셜 오일들보다도 상당히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많이 낯선 그런 향일 수 있거든요. 이 낯선 향기를 지닌 넘맥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은요, 바로 이 식물에서 추출을 하는 거거든요. 딱 봐도 좀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양새죠. 식물학명을 보면요, 미리스티카 프라그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은요, 이거 나무의 열매거든요.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까지 자라는,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상록수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 안에 있는 이 씨앗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인데, 이 열매는 식물 분류 있죠. 종속, 과목, 강문, 계에서 그 패밀리, 어느 과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속하는 식물인가? 그 분류로 보면요. 육두국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의 이름, 이 과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과일과 열매라고 표현할 때 좀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열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열매의 이름이 육두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두구과의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인 거죠. 이 나무는요, 주로 인도네시아 지방에서 자랍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인도네시아 지방이 확실한 원산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육두구가 향신료로 쓰이면서 그 향신료의 인기가 너무나 폭발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생산지로 나와 있는 그레나다나 자메이카나 스리랑카, 여기는 그 유럽 식민지에서 옮겨 심은 거예요. 이게 인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도네시아의 그 원산지에서만 가져다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심어가지고 지금은 주요 생산지가 인도네시아 외에도 이렇게 몇몇 지역들이 생기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씨앗에서 추출한다고요. 이 씨앗이요, 열매에서 바로 이렇게 열매 쪼개서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뭔가 빨간색 으로 감싸져 있는 이런 모양인데요. 이걸 벗겨내고 나면은, 그리고 이 씨앗을 말리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 얼핏 보면은 호두 아니면 견과류, 이렇게 껍질에 쌓인 견과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거 자체가 육두구 열매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씨앗을 갈아서 향신료로 쓰기도 하고, 식재료에 첨가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수증기 증류법에서도 이 씨앗을 가지고 수증기 증류 방식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에센셜 오일 추출량이 씨앗몇 조금만 있어도 1kg를 거뜬히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14kg 정도 이 씨앗이 있으면 여기에서 에센셜 오일을 1kg 정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에센셜 오일에 따라서 이 씨앗에서 추출하는 게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에서 주로 쓰는 넘맥 에센셜 오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게 식품에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다른 용도로 쓸 때는요,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이 과육 있죠. 네, 이 과육에서 에센셜 오일 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전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넘맥 에센셜 오일은 안전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독성도 없고 자극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넘맥 에센셜 오일 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 미르스티신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작용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마약이요. 네. 마약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환각 작용이 이 미르신신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스트들 중에서는 그런 환각 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로마 세라피에서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로마 세라피스트도 존재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에센셜 오일의 성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하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분이 환각작용을 일으킬 만큼 들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에센셜 오일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적절한 용도로 딱 적정량만 사용했을 때는 이 에센셜 오일 가지고는 절대로 환각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래도 약간의 그런 좀 찜찜함이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대상자들이 있죠. 절대적으로 이건 무조건 100% 안전해 이런 것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들을 금기 대상으로 정해놨어요. 임산부하고 3세 이하의 어린이요. 네. 하지만 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요. 향기만 맡는 정도로 사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넘맥이라는 게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거 라틴어 발음을 제가 잘 못해서 일단 눅스, 무스켓이라고 발음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사향이 나는 견과류라는 뜻이에요. 사향은 머스크향, 우리가 머스크향으로 알고 있는 게 사향의 영어 표현이잖아요. 네, 여러분 머스크향 좋아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머스크향은요, 자연에서 나온 그 천연 머스크향은, 거의 맡아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이 머스크향은 다 인공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머스크향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동물에서 채취하는 향이잖아요. 사향노르예요. 근데 일단은 동물에게서 동물성 향료를 채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제재가 가해지죠. 네. 우리가 그 향을 즐기자고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비윤리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사양을 채취하는 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지금 말고 먼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인간의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는데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했었죠. 최근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그 머스크 향을 채취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런 사양 노루들의 위해를 가하면서 좀 이 사양 노루의 개체도 많이 줄어들고 멸종 위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 제재가 더 강해졌어요. 아무튼 그 머스크 향이 정말 되게 매혹적인 향이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향기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사랑하는 향기이기도 해요. 근데 바로 그 향이 이 넘맥에서 느껴진다고 해서 이 이름이 넘맥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사향이 나는 견과류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넘맥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넘맥 향을 맡으면 음, 저의 경우에는 향기롭다는 느낌보다는 좀 역하다는 느낌? 메스껍다는 느낌? 뭔가 이렇게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감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너무나 주관적인 감각이요. 또 문화별로도 이 호불호가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도 한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거, 이 향기 너무나 황홀해. 너무 좋아하는 향을 동양 사람이 맡았을 때는, 왜, 이게 뭐야? 이런 향기들도 있고, 동양 사람들이, 와, 이거는 진짜 천상의 향기야.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이 맡았을 때는 역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향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맥이 그런 대표적인 향기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너무나 주관적인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넘맥의 향은 어떻게 느껴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근데 이 넘맥은 정말 서양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매혹적인 향기였나 봐요. 이 넘맥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정말 사랑받던 향신료였거든요. 그런 향신료가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죠.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 향신료 무역의 주요 상품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 고대 중세 시대 유럽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던 향신료, 우리에게도 익숙한 향신료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인도, 수마트라, 자바의 후추요. 네. 우리 식생활에서도 후추 빼놓을 수 없죠. 그다음에 인도, 스리랑카, 중국 남부의 시나몬이요. 근데 또 이 시나몬은요, 인도, 스리랑카에서 생산하는 거는 시나몬이고 엄밀하게 구분을 한다면 중국 남부에서 생산하는 건 카시아 품종이에요. 어쨌든 이 시나몬도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이 사랑하던 대표적인 향신료 품목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몰루카 제도의 정향이요. 이 정향이 에센셜 오일에서는 클로버버드 에센셜 오일로 네, 존재하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다의 육두고요. 넘맥이요. 반다는요, 우리가 지금 지명으로 반다 제도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인도네시아의 섬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반다 제도인데요. 거기에서 나는 육두구가 유럽인들이 그렇게, 네, 욕망하던 대표적인 향신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넘맥은요, 육두구는요, 뉴욕과 맞바꾼 열매로도 유명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였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이 유럽 열강들이 다 이게 땅 따먹기 하듯이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도네시아의 이 반다 제도에 유럽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주 값비싼 향신료인 육두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식민지들을 땅 따먹기 하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서로서로 막 전쟁을 벌이다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이 땅 내가 가져갈게 하면은 진 쪽은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하면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그 아메리카 대륙 있죠. 지금의 미국이요. 그래서 지금의 뉴욕이라고 불리는 그곳 있죠. 지금의 뉴욕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뉴욕을요, 네덜란드가요, 영국에 넘겨버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겼지만 뉴욕 너한테 양보할게. 하면서 대신에 나한테 이거 줘. 했던 게 바로 반다 제도였어요. 네. 왜요? 육두구가 나는 땅, 반다 제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만큼 이 육두구가 어, 엄청난 값어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넘맥향을 맡아본 분들이라면, 넘맥 에센셜 오일을 써본 분들이라면 좀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이것 말고도 좋은 거 많은데,
와, 그 금싸라기 땅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육두구를 차지하겠다고 반다 제도를 지켰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반다 제도가 어디냐면요. 여기 인도네시아 지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 점으로 표시된 여기에 섬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가 바로 반다 제도이고, 요 반다 제도에서 그 육두구 나무가 자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이 육두구가 생산되는 건요, 여기에 있던 거를 옮겨다 심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자생하게 된 거예요. 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뉴욕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육두구가요, 단순히 그 향기 때문에만 중요했던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육두구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병이 있죠. 네. 중세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한 질병이라고도 불리는 그 대단한 질병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떠오르셨나요? 바로 흑사병이에요. 네, 이 흑사병과 관련이 있어요. 네덜란드가 뉴욕을 내주고 육두구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요. 16세기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시기에요. 육두구가 흑사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번졌던 거예요.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던 흑사병을 이 육두구가 예방해 준다는데, 이 육두구가 치료해 준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육두구에 목매달았겠어요. 이 중세시대에는요, 흑사병이 나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내가 지니고 있으면은 이 좋은 향기가 나쁜 향기를 몰아내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흑사병을 옮기는 나쁜 공기가 다가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주는 좋은 향기가 육두구, 넘맥의 향기였던 거죠. 이 시대의 그 비싼 육두구 값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통 의료에서 이 육두구 넘맥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고대에 인기 있던 향신료들 나와 있죠? 시나몬도 있고, 후추도 있고, 네, 여기 넘맥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잖아요. 이 원산지의 원주민들이요. 인도네시아 말루칸의 원주민들은요, 육두구 오일을요, 여기서 말하는 육두구 오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넘맥 에센셜 오일하고는 좀 달랐겠죠? 이거를 다양한 어떤 식물성 오일에다가, 뭐라고 하지? 인퓨전. 이거 성분,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일을 만들어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육두구 오일을 아픈데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나 복통이나 설사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보면은 이 넘맥을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도 썼고요. 메스꺼움이나 설사, 콜레라, 복통, 그리고 기생충 감염, 그리고 마비 증상. 특히 여기서 말하는 마비 증상은요, 그 장 마비 있죠. 장 폐색되는 거.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 썼던 거고요. 그리고 류머티즘이요. 류머티스 관절염, 관절통 이런 통증 있죠. 그런 통증에도 썼고 최음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열매 자체로 먹었을 때는요, 예,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네, 미리스티진 성분이 열매에는 환각 효과를 낼 정도로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자체를 먹거나 이걸 가루를 내 가지고 음식에 향신료로 썼을 때 이 일정량 이상을 복용하면은 실제 환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환각 효과가 아주 세게 나타나지 않고 좀 이렇게 살짝 나타날랑 말랑 할 때는
이게 뭔가 몸이 가벼워지고 구름에 동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줘서 뭔가 되게 몽롱하고 나른한데 기분 좋고 그런 느낌을 주는 체험제로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 의료에서 사용했던 이런 증상들, 적응증들 있죠. 이게 지금 현재 넘맥 에센셜 오일이 어디에 쓰면 좋더라? 이런 경험적인 자료들도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런 경험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야? 이걸 또 실험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밝혀진 넘맥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보면은 실제로 이 전통 의료에서 사용했던 이런 적응증들과 연결되는 효과들이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이 몸에 하는 작용에서 좀 더 연결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허브요법에서도 이 허브요법이라는 건 이 식물의 에센셜 오일 성분으로 추출해서 쓰는 건 말고요. 이 식물 자체를 통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넘맥의 씨앗을 직접 말려서, 네,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이 열매 자체를 음식의 재료로 쓰거나 약재로 쓰거나 하는 방법이요. 그 방법을 어디에 적용을 하면은 효과가 있는가, 그 부분인데요. 이런 어떤 보완 대체 의료에 대해서 아니면 이 식물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증상이나 치료에 적용을 할 때 그게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어디에 적용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독일 위원회에서 정리해 놓은 거죠. 예. 또 저번 커미션 2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는 넘맥 열매와 씨앗을요, 설사나 위경련, 고창은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런 증상 같은 위장관 질환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넘맥 에센셜 오일로 쓸 때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제 넘맥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하는 다양한 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작용이요. 가장 주특기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경계 작용, 근골격계 작용, 소화기계 작용입니다. 넘맥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요. 주요 작용을 신경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작용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신경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작용들이요. 다 제각각 서로 다른 그런 이유로, 서로 다른 원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우리 인체 계통이 작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된 한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을 통해서 신경계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근골격계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소화기계에도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가장 주된 작용이겠죠. 그게 뭐냐면요. 이 그림, 이 이미지에 나온 것과 비슷한 작용입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작용, 워밍 작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신경계 작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신경계에서 넘맥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은요, 신경 진정 작용, 널바인 작용과 신경계 작용을 촉진하고 활성화시켜주는 것, 토닉과 스티뮬란트 작용입니다. 네. 신경계는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항진이 되거나 또 그 기능이 너무 저하되거나 둘 중에 어느 것도 좋지 않아요. 두 개 다 불건강한 상태인 거거든요. 신경계는 딱 적당하게 균형 잡힌 상태에서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딱 적정한 상태에서 이 기능을 할 때 건강하게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계가 너무 과도하게 항진이 됐을 때, 얘가 너무 흥분했을 때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통해서 균형 상태로 다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널바인 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너무 축 처져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는 일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토닥토닥 힘을 주는 거,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
네, 그 작용이 토닉과 스티뮬런트 작용인데요. 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한다는 건요, 결국 신경계를 적절한 균형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넘맥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맥 에센셜 오일은요,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고 축 처지고 우울한 상태일 때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게 뭔가 이제 좀 뭔가 해볼까? 이런 기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도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이 도움을 주는데요. 어떤 거냐면 진통작용을 해요. 아날제직. 네. 통증을 완화하는 작용인 거죠. 그리고 항류마티스 작용을 해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우리 몸의 이 관절부에 주로 나타나는 어떤 염증 반응으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관절통이 생기고 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되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좀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뻣뻣해진 관절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통증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넘맥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말고도요,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이 관절이 뻣뻣하고 굳는 것 같고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통증이 있고 그런 증상들의 넘맥을 사용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계예요. 소화기계에도요,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구풍작용이요. 카미네이티브라는 건요, 배에 가스가 가득해서 더부룩하고 또 어떨 때는 장에 가스가 가득 차면은 배가 막 이게 뒤틀리듯이 뭐 콕콕 쑤시면서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득 찬 가스를 제거해주는 작용이 구풍작용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스가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작용도 이 카미네이티브 구풍작용에 속하거든요. 네, 이런 작용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경작용이요. 사실 이 진경작용이요. 이거는 근골격계, 그러니까 근육에도 해당되는 작용이고 소화기계에도 해당되는 작용이에요. 이게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렇게 막 경련을 일으킬 때도 그걸 진정시켜주는 작용인 거고요. 이 진경작용이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보면은 그 위랑 장의 벽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근육이 움직이면서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우리가 내장 근육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하고 또 이 해부학적인 명칭으로는 민무니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무니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을 때도 그걸 또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진경작용, 안티스파즈모직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용도 넘맥, 에센셜 오일이 하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통작용이나 진경작용을 한다면 어떤 증상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소화기계에서 이 진경작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소화기 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은 우리 어떤 증상을 느낄까요? 위를 감싸고 있는 위벽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요. 위경련이죠. 막 위가 뒤틀리듯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장벽에 있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 네, 장경련이죠. 막 장이 꼬이듯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네, 그런 상태일 때 이 경련이라는 건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 작업을 리드미컬하게 해야 되는데 수축했다가 이완해야 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그러면서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꼬인 스텝을 다시 풀어서 다시 원활하게 수축했다, 이완했다 그 리듬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육의 경련을 멈추도록 도와주어서 통증을 완화해 주는 거. 이게 진경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속이 이렇게 뒤틀리고 아플 때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넘맥 에센셜 오일이요. 그 다음에 그 류마티스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 그리고 소화기계에 이런 가스를 제거해 주고 진경작용을 해 주는 거, 요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작용이 항염, 항균 작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바로 앞에 살펴봤던 그 소화기계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주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의 유해균이거든요. 장내에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세균들이 막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해서 점점점 많아질 때 그 세균들이 가스를 뽕뽕뽕뽕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들을 잡아주면은 그 세균이 뿜어내는 뽕뽕뽕 뿜어내는 그 가스도 생기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항균 작용이랑 네, 구풍 작용 그리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작용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앞에 근골격계 작용에서 류마티스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근데 류마티스 증상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전은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을 완화해 주니까 그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한 증상들도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염 항균 작용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그런 류마티스 증상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소화 작용을 촉진하면서 가스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은요, 항염 작용,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에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면은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감기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증상이 열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열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무찔러 줘가지고요. 그래서 해열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독 작용이요. 소독 작용은 이 항균 작용이라는 거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활개치고 다니지 못하게 얘네들을 이렇게 꽉 붙잡아다가 배출시키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소독 작용은요, 아예 그거보다 좀 더 센 작용이에요. 얘네들을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억류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 죽여버리는 게 소독 작용이거든요. 소독 작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은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교적 우리 몸에 이 작용하는 화학 물질 중에서 좀 많이 유명한 축에 속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나게 하는 거. 네. 우리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을 때 바이러스 세균이 침범을 했을 때 열이 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라면 생리통 경험하시는 분들 많죠. 이 생리통, 극심한 생리통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프로스타글란딘은요,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한다는 거랑 항염 작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미예요. 항염 작용이라는 게 더 이 염증의 전반적인 작용을 억제한다는 더 큰 범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항염 작용 중에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작용들이요. 넘맥 에센셜 오일이 하는 이 대표적인 작용들이 다 하나의 기본 작용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모아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속 내부 몸 안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몸 안을 넘맥 에센셜 오일이 이 몸의 내부 장기를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순환이 촉진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워밍 작용과 순환을 촉진해주는 이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앞에서 봤던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신경성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 이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신경성 심장 기능이라는 건요. 심장은 원래 우리 중추신경이나 자율신경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박동을 조절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컨트롤 센터, 통제 센터가 심장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우리 몸속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도요, 신경계와 연결이 끊겨져도 계속해서 박동을 하거든요. 네. 이 혈액이 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충이 되는 상태에서는요, 산소가 공급되는 상태에서는 혼자서 박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장이 신경계와는 완전히 별개로 단독으로만 움직이느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가장 메인 작용은 심장 스스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자율신경계의 영향, 또 중추신경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아니면 우리가 받는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박동의 세기가 세지기도 하고 좀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미세한 조정들이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힘이 세지고 약해지고 이런 미세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을 신경성 심장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경성 심장 기능이 잘 되도록 넘맥 에센셜 오일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환을 촉진시켜 줌으로써요. 그래서 어떤 증상에 이게 적용이 되냐면요. 계속해서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신경도 쇠약해져요. 그리고 심장도 약해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뻗어버리겠죠. 쉽게 지쳐서 뻗아웃이 돼버려요. 이런 탈진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될 때 넘맥 에센셜 오일이 이 신경성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줘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적절한 힘으로 잘 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심장이 잘 뛰면은 어떤 작용이 잘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제때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이 제때에 잘 먹고 잘 숨 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얘네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지고 뻗어버리는 거를 예방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넘맥 에센셜 오일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로 가는 그런 순환도 촉진을 시켜줘서요. 대뇌를 자극해요. 그리고 대뇌를 자극한다는 거는 대뇌가 좀 이렇게 축 처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게, 대뇌의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나 끊기지 않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을 통해서 항우울의 효과도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상에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요. 어지럼증도요, 막 이렇게 뭔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에도 넘맥이 도움이 되고, 아니 머리가 띵 하면서 정말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핑 도는 그런 상태 있죠. 네, 그런 상태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다가 실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실신 상태가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통이요. 이거는 전통 의료에서도 이 두통 완화를 위해서 이때는 넘맥 열매죠. 넘맥 열매 추출물을 쓴다는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독일 위원회에서도요. 이 넘맥 열매 자체를, 그리고 넘맥의 씨앗을 두통 완화하는 데 쓰면 효과가 좋다라고 제시를 했죠. 근데 이 에센셜 오일로 썼을 때도 두통에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뇌를 자극하죠. 대뇌의 신경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됐을 때 이걸 개선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정서적인 작용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건강염려증을 완화해주고, 이거는 건강염려증은 불안 증상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 증상을 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도 완화를 시켜주고, 멀미 증상도 이게 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멀미 증상은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럼증, 버티고라고 하죠. 그런 어지럼증이랑도 또 연결되는 증상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근골격계의 순환을 촉진시켜줘서 어떤 증상에 도움이 되느냐. 만성 섬유 근육통이나 관절염, 그리고 차갑고 뻣뻣한 관절 있죠. 우리 앞에 근골격계에서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는 건요. 어떤 염증이 있는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서 우리 몸이 그 염증 과정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이게 질질 끌어서 만성화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해지지 않게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차갑고 뻣뻣해지는 건요, 혈액순환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또 이 사지가 차갑고 또 관절이 뻣뻣해지고 그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혈액순환이 그 아픈 부위까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그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앞에 살펴봤던 그런 진통작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관 기능을 촉진시켜줘요. 위장관에도 순환을 촉진시켜줘서 이 위장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서 잘 숨쉬고 편안하게 숨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줘서 제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내장 근육도 스텝이 꼬이지 않게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장관과 연결되어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그 기관들도요,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서 소화작용이 잘 되게, 그리고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소화불량이나 식욕이 감퇴되거나 우리 입맛이 떨어지는 게,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이유로 식욕이 감퇴될 때 식욕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거고요. 고창이요,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더부룩한 상태, 그리고 변비나 설사, 만성 위장관염, 췌장염 같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식기계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계로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거기 생식기계를 이루는 세포들이 네, 이 딱 에너지를 받아서 잘 일할 수 있게, 최적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작용은요, 성욕이 감퇴됐을 때 이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 향기가 최음제로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최음제의 작용은 어떤 신경계의 작용이기도 하면서, 또 이 생식기계 작용이기도 한, 그 동시에 그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더 효과적인 그 최음제로서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넘맥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넘맥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그 워밍 작용, 그 작용은요,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기보다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양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관점 과 연결지어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살펴보게 될 그 넘맥 에센셜 오일의 에너지 작용 있죠. 거기에서 이 워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작용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